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또 책추남이 아주 반가워하는 책이 또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이토이토리의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인생 대역전 비결,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된다. 넥스웍 출판사입니다. 책추남이 얼마나 사이토이토리를 좋아하는지는 우리 나비님들이라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간이든 뭐든 나오면 바로 봅니다. 네. 또 이번에 우리 나비님 한 분이 만나러 오셨다가 히토리 신간 나왔던데요. 이래 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찐팬이라서 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보니까 2023년 판이니까 진짜 작년에 아마 일본에서도 출간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히토리 책은 제게 있어서는 비타민 같은 책이라고나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읽어도 또 새롭게 들어오고 또 새롭게 힘이 나게 해주고 정말 고마운 저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고 노력과 참을성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곤 한다. 그럼 고생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나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히토리 언제나 얘기하죠.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는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 있을 텐데 현재 피로에 찌든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으니까. 필자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른 적도 없고 노력이나 인내를 해본 적도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아주 행복하다. 즉 성공하는 것에도 풍요롭게 사는 것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도 고생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무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일이든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갖가지 놀이로 채우고 있다. 행복을 누리며 성공한 사람은 모두 즐겁게 일하고 사생활도 충실하다. 세상에서는 놀기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험난한 세상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이렇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모두 사라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된다. 반대로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나 자신을 소중히 하며 인생을 즐기면 상상 이상의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여기서 단단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자. 즐거운 일에 눈을 뜨면 인생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된다. 그것도 뜻밖의 형태로 점차 행운이 날아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된다. 알아두어야 할 것. 히토리는 필자는 신을 매우 좋아해서 이 책 곳곳에서는 신이라는 단어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필자는 종교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특정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거대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나의 괴로움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일이야말로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구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저 세상에 있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당신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 신이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을 강요할 리가 없다. 신은 당신에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렇게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움도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신은 퍼즐의 조각을 맞췄을 때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 즉, 이 지구는 나답게 살면 빛나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일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때 나답게라는 단어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좀 알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냥 '나답게 산다. 그래 그렇게 나답게 살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러면 만만치가 않아지죠. 행복이 뭔가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추상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된 상태로 가지 않으시면 이렇게 단순한 얘기지만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니게 되죠. 모두가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금방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버리곤 한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즐거운 일만 해서는 인생을 망친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사실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회사에 취직해야겠다. 혹은 남에게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취미를 가져야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내 의견이 아니라 남의 생각부터 따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인내나 노력이 당연하고 고생이 전제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는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자기 희생이 올바르다고 가르치지만 내가 보기에 자기 희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 자신한테도 잘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불행한 사람이 남의 행복을 바랄 수는 없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남에게 잘 대해주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인내와 노력이 없는 인생을 걸어도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주 명랑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난 항상 즐겁긴 한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저 세상에 갔을 때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서요. 바로 그런 걱정을 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의 형태에 딱 맞는 장소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이미 충분히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즐겁게 살면 주변 사람의 삶도 쾌적해진다. 그게 바로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며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다. 세상에는 남의 낯빛만 살피며 꾹꾹 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무슨 나쁜 짓도 안 했고 이렇게 주변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 곳이다. 참기 바빠서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없다. 누군가를 위해 사양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꼭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 세상에는 각자 인생이라는 우주, 세상이 있다. 나에게는 나만의 우주가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우주가 있다. 인생은 나 자신의 우주이다. 여러분, 다중우주론 또 요새 아주 크게 주목을 받는 이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야대로, 우리 시각대로, 우리 관점대로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명수만큼 그런 수의 세상이 존재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상황이 꼬이는 것이다. 인생을 잘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내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거구나. 라며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멋을 부리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아. 같은 말을 하면서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물론 축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의 차이, 취향의 문제라는 것이다. 각자가 모두 달라도 괜찮다. 모두 자신의 우주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남의 신뢰를 얻는 비결은 놀이이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 그 신뢰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 그 방법은 바로 놀이이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온천에 가거나 야한 책을 보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히토리가 이게 아주 괴짜죠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되셨는데요. 여전히 야한 책 얘기는 빼놓지 않으세요. 야 즐거우면 뭐든 다 좋다. 항상 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왜 남의 신뢰를 얻는데 놀이가 중요하냐면 놀지도 않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주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서대로 설명하면 이렇다. 참기만 하는 사람은 우선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 괴롭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라며 이런 생각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나를 믿는 건 물론 불가능하다. 나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도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구의 호감도 얻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이들마저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 주변이 날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여행을 갈 때 직원 전체 참가가 당연시되었다. 모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가고 싶은 사람도 마지못해 참가하곤 했다. 하지만 놀이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장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직원 여행을 위해 준비한 돈이 있으니 그걸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런 사장님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직원들의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즐기고 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이다라는 걸 잘 아니까 눈치도 매우 빠르다. 노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놀지 못하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매력이 부족해진다. 사람은 자연히 매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회사 대표든 상사든 매력적인 사람이 더 좋은 법이고 그런 사람이 신뢰를 얻는 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욕구를 억누르지 마라.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이 내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쁜 짓이 뭐냐고 물으면 욕구가 많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두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욕구를 갖고 태어나니까. 원래부터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억누르게 되면 억압된 파동, 주파수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파동이 불행을 부르는 것이다. 파동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물질, 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동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이 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작동 원리의 근간이죠. 밝은 파동은 밝은 일을 불러일으키고 불행한 파동은 더욱 불행을 느끼는 사건을 부른다. 이런 특성에서 보자면 욕구를 절대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더더욱 즐거운 파동을 뿜어내야 한다. 물론 법률로 금지된 행위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짓은 안 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라면 내가 행복해지려는 욕구를 얼마든지 추구해도 된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 입으면 된다. 그런 사람은 가게에서 옷을 고를 때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는 욕구를 발산하게 되니까 아주 큰 행복의 파동을 분출한다. 그런데 욕구를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옷을 10벌은 갖고 싶은데 한 벌밖에 사지 않거나 한 벌도 사지 말자고 단념하면 매우 괴로울 것이다. 그때는 괴로움의 파동이 불행을 불러온다. 원하는 것을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까지 불러온다면 뭐가 좋겠는가? 물론 갚지도 못할 정도로 돈을 쓰는 건 안 되지만 살 여유가 있다면 원하는 걸 마음껏 사도 괜찮다. 이렇게 사도 되나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 불안의 파동이 생기니까 좋아하는 걸 사더라도 불행을 불러올 뿐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일은 무조건 재미있어진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어째서인지 잘 되지 않는다. 바라던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도 몇 년이나 일하다 보니 따분해졌다. 이런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까라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최고 아닌가. 그렇지만 일과 놀이는 다르다. 재밌고 즐겁다며 일만 할 수는 없다. 인생에는 놀이도 필요하다. 나는 일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만약 이 세상에 티팬티를 입은 여성이 없다면 참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 네, 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히토리 씨. 네. 항상 미녀의 티팬티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니까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는 것이다. 내가 야릇한 책을 사서 티팬티 차림의 미녀를 구경하는 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면 그건 바로 항상 나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게 했을 때 최고로 좋은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큰 계약을 따내게 될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제작한 제품이 큰 히트를 칠지도 모른다. 그런 즐거운 결과가 생기면 일은 점점 재미있어진다. 파동만이 아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즐기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행복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들 도와주니 일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 하는 업무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최고의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푹 빠져 있는 거래처 직원의 헤드헌팅을 받거나 당신에게 딱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인이 소개할지도 모른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압도적인 매력이 있으니 주변에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일자리가 점점 몰려들게 된다. 1%의 힘이라도 좋으니 행복을 향해 등을 떠밀어라. 신과 같은 존재인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실패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다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중립적인 것이다. 그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는 없다. 병에 걸리든 가난하든 실업을 당했든 전부 그저 벌어진 사건일 뿐이다. 그런 중립에 괴로워하는 건 당신이 이건 불행한 일이다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신과 같은 내가 해결 못할 것은 없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결코 나쁘게 작용하는 일은 없다. 벌어지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밝은 파동이 나온다. 그 사건으로 배운 것을 잘 살리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립적인 사건을 행복한 결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당신의 생각 하나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아무리 애를 써도 괴로운 일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 처음만 살짝 의식을 바꿔보자. 100%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어도 괜찮다. 1%의 힘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등을 행복을 향해 살짝 떠밀어 보자.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진자처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밝은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 살짝 등을 떠밀면 그 기세를 타고 알아서 행복의 길로 몸이 나아가게 된다. 작은 힘이라도 쉽게 행복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1%라도 어려운 사람은 0.0000001%라도 좋으니 우선 밝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분명 현실이 확 바뀔 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밝은 파동을 내뿜고 싶으면 뭐든 가볍게 생각해라. 인생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꼭 나는 밝은 생각만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안 돼 라며 이를 악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21세기는 영혼의 시대로 사물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판이 나니까 절대로 심각해지지 않아도 된다. 아주 옛날에는 전제주의여서 무엇을 해도 나라의 방침을 따라야 했다. 모두 가난해서 개인의 행복이 뒷전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풍족해지면서 개인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시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파동을 그저 무겁게 만들 뿐이다.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뿜으려면 아주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해야 긍정적인 파동이 나오는 것이다.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히려면 저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 제일이다. 상식을 깨뜨려라 해서 여러분, 이 얘기 또 히토리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두고도 대체로 편식은 나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이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편식할 여유도 없었고 영양적인 면에서 보아도 편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오늘날에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편식을 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은
식품 로스, 즉 아직 먹을 수 있는데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정도로 포식의 시대여서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만 먹어도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만약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유유상종 파동의 작용. 이제까지 몇 번이나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왜 인간에게는 파동이 존재하는 걸까? 그 대답은 개성에 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사람에게 파동이 없다면 그건 개성이 없다는 뜻이 된다. 파동은 개성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밝은 개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밝은 파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두운 파동을 내보낸다. 하지만 어두운 파동을 가진 사람이라도 밝은 생각을 하자라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 밝은 파동을 내보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파동이 어두우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파동이 어둡다면 파동을 밝게 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언제든 파동은 당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말했듯 파동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리는 법칙이 있다.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사람이 모여들고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가온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파동에 의한 현상이다. 내 주변에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항상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즐거운 파동이 공명하는 건 오직 즐거운 사람들 뿐이니까.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도 모두 파동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동물도 나의 파동과 비슷한 동물을 가까이 하게 된다. 중요한 건 서로의 파동에 공명하면 싱크로니시티. 여러분 이번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나오는 게 싱크로 데스티니. 그래서 이 동시성을 활용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예감과도 같은 우연의 일치 혹은 필연적인 우연 뭐 이런 단어들로 해석이 되겠죠. 이런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장소로 가거나 혹은 우연한 만남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듣거나 나의 책을 접하거나 아니면 내 제자의 강연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파동의 것이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 법이다. 강한 파동을 내보내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싱크로니시티만이 아니라 동시성뿐만 아니라 파동에는 상대방의 파동을 바꾸는 작용도 있다. 당신의 즐거운 파동은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당신이 어두운 파동을 내보내면 그 때문에 주변 분위기도 나빠진다. 그런 밝은 파동을 가진 사람과 어두운 파동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어느 파동이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그건 더욱 강한 파동 쪽이 더 큰 작용을 하게 된다. 밝은 사람이 강한 파동을 내뿜으면 어두운 사람을 밝게 만들 수 있고 어두운 사람의 파동이 강하면 밝은 사람마저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파동의 힘을 빌리면 그게 가능하다. 당신이 매우 강력한 파동을 내보내면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만큼은 그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마저도 어째서인지 활짝 웃게 된다. 그래서 만약 당신 주변에 부정적인 파동을 내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있는 당신이 매우 밝은 파동을 방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언제나 즐겁게 놀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강력한 밝은 파동을 내뿜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즐겁게 노는 건 주변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로 가족처럼 깊은 사이의 사람들끼리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파동이 전해진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번 생에는 좋아하는 일이나 하며 즐겁게 지내자라며 도쿄에서 놀며 지내게 되면서 사가현에 사는 병약한 아들이 점점 기운을 차린 예도 있다. 누군가에게 밝은 기운을 주려면 말 같은 건 오히려 필요 없다. 차분히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애쓸 것도 없다. 고민하는 사람, 풀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밝은 파동이다. 물론 절박한 상황일 때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흘려듣고 당신은 놀러만 다니면 된다. 멋지죠? 그래서 즐거운 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관총처럼 쏘아대면 된다. 상대방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 아무튼 상대방의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일방적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자. 그렇게 당신이 즐거운 파동을 강력히 방출하면 크게 절망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당신의 파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좋은 특효약은 없다.
히토리 씨는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3 미터인가 1 미터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하트메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 파동의 이 전자기장이 1 미터에서 3 미터까지 이렇게 토러스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죠. 그 파동에 공명하는 그 파동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토리 씨는 양자 물리학을 아주 정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언제나 즐겁고 재밌고 쉽게 깊은 내용들을 정말 우리 가슴에 훅 다가오게 설명해 주는 히토리 씨의 저작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뭐 히토리 씨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들으실 수 없겠죠 대부분은. 그래도 너무 책추남의 감사한 마음 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마음의 파동으로 전해드려 봅니다. 참 우리 나비님들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또 많이 원하셨잖아요. 자, 그 책도 이제 조만간 또 출간될 복간될 재간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정말 히토리 씨의 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죠.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삶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배우는 독서학교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슈퍼땡스와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3분에게만 함께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 3분이 다음 3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